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기술의 가치를 평가해서 금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수익 접근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이 있죠. 이거를 현재의 가치로 산정하는 것을 수익 접근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미래에 어떤 수익을 창출할 걸로 예상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예상이 되면 이 예상되는 현금의 흐름이 있죠. 이거는 예상되는 현금은 미래의 현금이죠. 그죠? 현재 현금이 아니죠. 예상되는 미래의 현금을 현재의 현금의 흐름으로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거죠. 환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은 이 할인율은 어떻게 적용되느냐? 여러 가지 지표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추정될 수 있죠. 이 할인율을 그러면 미래의 기간이 언제인지, 미래의 그러면 뭐 기간과 그때에 들어가는 뭐 어떤 비용과 지금의 비용 이런 걸 예상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할인율을 여러 가지 방법들에 의해서 찾아내는 거겠죠. 이 할인율을 적정하게 적용시켜서 그 다음에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 겁니다. 바꾸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를 하는 거죠. 금액으로 평가하는 거. 이걸 갖다가 수익 접근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미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모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 가치 평가하는 세 가지 방법 다 정확하게 한계가 없이 정확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들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통 평균을 내죠. 세 가지를 구한 다음에 그 중에 수익 접근법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모델을 찾아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겠다 하는 것을 찾은 다음에 그 미래의 금액을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의 가치로 바꾸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래의 현금 흐름의 가치를 현재로 바꾼 다음에 이 현재 가격 중에서도 기술이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기술이 기여하는 부분이 이 현재 현금 가치에 어느 정도인지 몇 프로인지를 찾아서 그거를 곱해 주어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 그래서 우리 기술의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뭐 수익 접근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씩 그 사례를 들어서 보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계가 다 있죠. 여러 가지 앞에서 배웠던 두 가지 방법과 마찬가지로 수익 접근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 해당 기술의 우리 기술의 경제적 수명과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추정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경제적 수명이 있겠죠. 이 수명하고 이 수명으로 인해서 미래의 현금이 수익으로 발생된다는 것이 어, 반드시 똑같지는 않아죠. 반드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도 경제적 수명하고 미래에 발생되는 현금하고가 같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아죠. 그죠? 그래서 이 가정 자체가 일단 뭡니까? 어, 한계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세 가지 방법 중에 기술을 평가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제 수익 접근법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죠.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두 가지 방법과 이 수익 오늘 배우는 이 수익 접근법이 전부 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최대한 우리가 가진 기술을 금액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이 세 가지 방법들을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으로만 접근하지는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들을 다 해서 구한 다음에 평균으로 치는 거죠. 일반적으로 평균으로 치면 현실화 할 수 없었던 이 세 가지 방법들이 조금 더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들을 다 안 다음에 그 다음에 합산해서 평균으로 우리는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하는지 요 개념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씩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수익 접근법에서 적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기술의 경제적 수명, 여유, 현금 흐름, 할인율, 기술 기여도 등의 평가 요소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되어야 합니다. 그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요렇게 나오는 과정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냐면은 기술보증기금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방법들이 기술보증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이죠. 그럼 기술보증기금은 뭐 하는 데인가 하면은 우리가 기술 창업을 하면 기술을 평가를 받죠. 평가해주는 기관입니다. 평가를 해줘서 이거를 금액으로 이 기술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해주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창업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보정 기금입니다. 그죠? 여기서 판단하는 방법들이죠. 그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수익접근법 적용 방법에는 일단 기술성과 시장성과 사업성을 봅니다. 이 기술의 기술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이 기술이 사용되는 시장의 범위와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이 기술이 시장에 나와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크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기술을 가지고 뭐를 합니까? 기술의 수명을 추정하는 겁니다. 이 기술이 어느 정도로 갈 것이냐. 뭐 10년 정도 갈 기술이다. 아니면은 뭐 전자기술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바뀌죠. 그죠? 그래서 뭐 10년 안에 사장될 기술이다. 아니면은 뭐 5년 안에 사장될 기술이다. 아니면 30년 동안 아주 길게 갈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하다 보면 이거는 이제 평가가 되겠죠. 기술 수명이 어느 정도로 갈 것인지 평가가 되면 그 동안에 매출액이라든지 매출 원가라든지 이거를 판매하기 위한 관리비 또 뭐 법인세, 감가상각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산정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죠?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죠? 기술성과 시장성과 사업성을 분석하다 보면 이런 요소들이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그죠? 예상치죠. 그래서 예상치를 가지고 미래에 어느 정도의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죠? 미래 현금이 어느 정도로 흘러갈지를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거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할인율을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를 보고 기술성과 그러니까 시작은 뭡니까? 이 기술의 기술성과 시장성과 사업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기술을 놓고 어느 정도의 기술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넓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것을 실제로 사업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고 이제 할인율을 추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할인율이 추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수가 있죠. 미래에 어느 정도 매출이 예상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현재의 가치로 금액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할인율이 추정이 되면 가능한 거겠죠.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몇 프로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을 감안해서 평가를 하는 거겠죠.
이렇게 매출액이 될 걸로 예상되고, 그 다음에 이때 매출 원가는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예상되는 요소들이 있죠. 여기서는 뭐 법인세는 얼마를 내고, 감가상각비는 얼마를 내고, 순수한 운전 자본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자본적 지출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뭡니까? 할인율을 추정하는 거겠죠. 그를 통해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의 현금 가치로 만들어내는 거겠죠. 할인율이 적용이 하면 그렇게 바꿀 수 있죠. 근데 바꾼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현금 가치 중에서 이 기술의 가치가 몇 프로 정도인지를 산정을 하는 겁니다. 기술 기여도를 뭐 예를 들어가 30% 또는 40%, 현재 화폐 가치의 뭐 30%다. 기술 기여도가 아니면 뭐 40%다. 이거를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추정한 다음에 어떻게 우리 기술의 가치를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수익접근법에서 수익접근법 적용 방법에 대해서 보면, 아까 이 기술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술성과 시장성과 사업성입니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죠.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은 요거죠.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입니다.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기술성과 시장성과 사업성을 기본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술성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거예요? 기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하는 거겠죠. 기술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술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의 수요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성은 이익 창출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입니다. 우리 기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수요와 규모가 있는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익 창출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겠죠. 그래서 기술성과 시장성, 사업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거겠죠. 기반으로 뭘 합니까? 이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찾는 거겠죠. 어느 정도 해당 기술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건지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뭐 10년이면 10년, 10년 후에는 이 기술은 뭐 사장되는 기술이다. 아니면 20년이면 20년이다. 이런 기술이 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산정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남는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자본이 들어갈지, 이런 걸 예측이 가능하죠. 그럼 이 예측을 통해서 어떻게 미래의 현금 흐름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죠? 경제적 수명이 예측이 되면 미래의 여유 현금 흐름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어느 정도의 수익이 없고, 뭐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만큼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미래의 가치에 있던 현금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뭐를 추정해야 됩니까? 할인율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경제적 수명이 정해진다면은, 추정할 수 있다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다음에 이 할인율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방법으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수익 접근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황을 하나 보면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목적은 무엇이냐? 수익 접근법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가치를 평가받기 위한 건데, 그 방법 중에서 수익 접근법의 목적은 뭐냐? 미래의 현금 흐름과
미래 현금 흐름입니다. 기술 기여도를 활용한 수익 접근법을 적용하여 기술 가치를 산정하는 겁니다. 언제의 기술 가치? 현재의 기술 가치를 산정하게 되는 거겠죠. 진행 방법은 어떻게? 아까 나왔던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기술성과 시장성과 사업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이거를 분석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걸 분석을 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해당 기술의 수명 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수명 주기가 나오면은 우리가 미래의 현금 흐름을 추정할 수가 있겠죠. 현금 흐름을 추정한 다음에 어떻게 할인율을 적용하죠. 할인율도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적용해야 되겠죠. 할인율을. 그래서 할인율을 적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현재의 사업 가치를 환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기 전에 항목부터 한번 봅시다. 항목을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가치를 평가할 때 방법 중에 수익 접근법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기술성과 시장성과 사업성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기술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다. 그 다음에 수익은 어느 정도 낼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이걸 가지고 기술의 경제 수명을 파악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예상 현금 흐름을 찾아보는 거겠죠. 1년 차에서는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있고 뭐 수익이 발생할 거다 하는 걸 이제 찾아주는 거겠죠. 2년 차는 당연히 조금씩 늘겠죠. 3, 4, 5, 6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인율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할인율은 딱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업의 기술성과 시장성과 사업성을 가지고 경제적 수명을 판단한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할인율이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몇 년 뒤에 발생할 금액들이겠죠. 예상 현금 흐름들은 6년차, 7년차 뭐 쭉 더 나갈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고려한 할인율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 할인율을 적용해서 미래에 발생할 돈을 어떻게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겠죠. 여기다가 현재 가치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합하고 그 다음에 기술의 현재 가치 중에서 기술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몇 프로인지를 찾아서 곱해주면 기술 가치 현재 그 중에서도 현재의 기술 가치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또 실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한번 봅시다. 사례는 계속 같은 사례죠. 경영 시뮬레이션, 교육용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관련 특허를 가진 창업자가 수익 접근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수익 접근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진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적용하여 기술 가치를 산정하고자 한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가장 중요한 항목,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잘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겠죠. 주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볼까요? 기술성, 해당 기술을 활용한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설계 방법은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개발의 핵심 기술이다고 기술성을 우리가 가진 기술의 수준을 평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성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시장성, 이 우리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교육용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을 사업화하는 시장 규모가 뭐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그죠? 좀 큰 시장이죠. 그 다음에 사업성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현재 기업과 대학을 중심으로 사업 모델을 창출했고 매출액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이런 기술성과 시장성과 사업성의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었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판단해 보는 거겠죠. 그죠? 물론
1에서 6년차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뭐 뒤쪽으로 갈수록 뭐 10년차도 될 수 있겠죠. 경제적 수명이.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예상 현금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1년차에서는 뭐 마이너스 20억, 2차년도에서는 마이너스 2억, 조금씩 이제 수익으로 바뀌겠죠. 3년차에서는 좀 바뀝니다. 그죠? 86억, 뭐, 2, 그 다음에 4년차는 한 66억, 이제 5년차는 91, 6년차는 156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현금 흐름을. 이거는 6년 뒤에 가격이죠, 이게. 156억 하는 것은. 91억 하는 거는 뭡니까? 5년 뒤의 가격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할인율을 정하는 거겠죠. 이 할인율 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이 기술의 기술성과 시장성과 사업성을 보고 미래 가치를 판단을 하죠. 그래서 그때 할인율이 정해지는 거겠죠. 이 할인율이 정해지면 이 미래 가치의 현금 흐름들을 곱하기 해서 뭐합니까? 현재 가치로 바꿀 수가 있죠. 요 공식이 있죠. 요 안에다 가지고 넣으면은 현재 가치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사업 가치의 합을 구해보면 얼마로 나옵니까? 뭐 사업 가치는 현재 가치의 합입니다. 그죠? 할인율을 다 곱해서 그 다음에 계산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52억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현재 가치의 합이 52억이면 그 중에서 우리가 기술 기여도가 있겠죠. 단순히 기술만 가지고 말하는 사업 가치는 얼마냐? 35%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35%면 50에다 요 35로 곱하면 되겠죠. 18억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가치를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어떻게 18억으로 평가가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하고 통해서 해봤던 기술가치 평가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 비용 접근법과 시장 접근법과 수익 접근법이 있었죠. 그죠? 근데 금방 했던 수익 접근법으로 하면은 뭐 18억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비용 접근법도 그렇고 시장 접근법도 그렇고 수익 접근법도 그렇고 다 한계가 있습니다. 다 어느 것도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치를 어떤 뭐 데이터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거 아니면 현재의 유사한 기술의 가치를 우리 기술에다 적용시키는 거 뭐 이런 방법들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세 개를 찾아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찾아서 더해서 평균을 내면 그게 좀 더 어떻게 현실성이 있어지겠죠. 그 현실성 있게 기술 가치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세 가지 다를 예를 들어보면 목적은 비용 접근법, 시장 접근법, 수익 접근법을 활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술의 가치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에 뭐를 한다? 평균을 구하는 거겠죠.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가치를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더 현실성 없었던 이 방법들이 세 가지를 평균을 내면 좀 더 접근이 현실성이 있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비용 접근법과 시장 접근법,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했던 수익 접근법 이 세 가지가 있었죠. 비용 접근법은 어떻게 기술 소요 비용에서 감가상각을 빼면 기술 가치가 나온다는 얘기였죠. 시장 접근법은 유사한 기술의 현재 시장 가격을 조사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특이한 상황을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 기술에 대해서 특이사항을 조정을 하면 기술 가치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수익 접근법은 미래 가치를 찾는 거겠죠. 그죠? 시장성, 그죠? 그 다음에 사업성, 그 다음에 기술성을 보고 사업 가치를 찾아내는 거겠죠. 그 다음에 기술 기여도를 찾아서 가치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는 값들이 있겠죠. 이것을 평균을 내면은 기술 가치 평가가 좀 더 현실성이 있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하고 같이 나누네요. 경영 시뮬레이션 기술 가치를 게임에 대한 기술 가치를 한번 봅시다. 비용 접근법으로 봤을 때는 기술에 소요되는 비용이 총 15억이었습니다. 근데 감가상각액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감가상각액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니까 4억이었고, 그래서 기술 가치가 11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접근법으로 통해 보면은 이 같은 이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에 비슷한 기술의 가격이 10억이었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가진 기술에 특수한 사항들이 있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또는 뭐 어떤 좋은 점들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 기술들을 플러스 시키다 보니까 그게 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접근법에 의해서 우리 기술을 가치를 평가해 보면 15억이었죠. 그 다음에 수익 접근법으로 해보면은 미래 가치를 보는 거겠죠. 미래 가치는 52억 정도였고, 그 다음에 기술 기여도는 35%다. 그래서 곱하기를 해보면은 현재 기술 가치가 한 18억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럼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의 방법들은 전부 가정 자체가 명확한 가정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추측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비슷할 수 있다고 보는 것들을 그냥 인위적으로 접근시켰는 것 가정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현실성이 조금 다 떨어집니다. 이것도 떨어지고 이것도 떨어지고 이것도 떨어지죠. 세 개 다 떨어지지만 세 개를 다 평균을 내서 하면 그 부족했던 현실성들이 상당히 가까워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비용 접근법에 의한 11억, 시장 접근법에 의한 15억, 수익 접근법에 의한 18억의 평균을 내 가지고 우리 기술 가치의 평균을 14.7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방법들은 우리가 기술을 평가하는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평가하는 기술 보전 기금이라든지 어떤 뭐 온라인 기술 평가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이죠. 그래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상당히 높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